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 고3 해설 진행할게요. 자, 고3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더 수능 느낌으로 조금 더 시험의 난이도라든가 이 유형이 수능 느낌이랑 얼마나 가까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고, 조금 더 고난도 지문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문제를 풀 때 있어서 어떤 스킬들을 조금 더 적용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같이 곁들여서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오답률부터 보시면 조금 어려웠던 시험인 것 같기는 해요. 제가 EBS 기준으로 이제 후기들을 조금 봤는데 어렵다라는 투표수가 훨씬 더 많았었고, 오답률을 보셔도 지금 30번은 거의 80%죠. 이 정도면은 찍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사실 이렇게까지 오답률이 높은 건 우리가 변별력이 있다라고 흔히들 생각을 하지만 변별력이 크게 없었던 문제라고 보셔도 돼요. 80%까지 갔다는 건 지금 오지선다인데, 이렇게 해서 1, 2, 3, 4, 5가 있는데 찍기만 해도 20%는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오답률인 거는 거의 그냥 대체로 잘 몰랐다, 거의 다 틀렸다라고 봐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1등급을 가르는 뭐 변별력이 되게 훌륭했던 문제다라고 보기는 사실 조금 어렵고, 좀 과도하게 어려웠던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느끼기엔 한 70% 안팎으로 나오는 것 정도가 최고난도 문제로 출제가 됐을 때 그때가 가장 이상적인 그런 시험의 난이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지금 11번이 2등이에요. 11번이면 듣기잖아. 듣기가 어떻게 2등이었지? 라고 하고 제가 이제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문제를 봤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대답 고르는 데 있어서 요거를 몰라서, 그러니까 지금 대략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자, 어디로 가는 길을 물어봐요. 여자가 물어봐서 남자가 대답을 해줍니다. 아,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 역이랑 가깝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그 역이 그러면 그 건물로 이제 통하는, 바로 directly 통하는 그런 길이냐 하고 이제 남자의 대답을 고르는 건데, 남자가 사실은 이제 베이스먼트로 통하는 길입니다. 베이스먼트가 뭐냐면 지하예요, 지하. 그러니까 1층으로 정문으로 통하는 길이 아니라 지하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제였는데 여러분들이 베이스먼트를 몰랐나 봐. 이게 오답률 2등이에요. 약간 놀라웠어. 그 다음에 또 하나, 6번이 또 6등입니다. 얘도 듣기거든요. 왜 이거는 왜 이렇게 또 틀리셨을까? 라고 생각하고 한번 문제를 봤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이제 135달러짜리 뭔가를 산다 그래. 근데 거기에 플러스 15달러짜리를 하나 추가로 사요. 그럼 몇 달러야? 150달러죠. 여기까지는 쉬운데 이 뒤에 여자가 이제 캐셔가 뭐라고 하냐면 150달러만큼이나 사셨기 때문에, 이거였는지 아이템을 2개 사서였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뭔가 요건을 충족을 하셔서 저희가 할인이 되는 바우처를 드립니다. 이게 할인이 되면 10% 할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어때? 그러면 여기서 10% 할인이 되니까 15를 빼서 135달러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이제 3번인가를 고른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게 뭐라고 하냐면, 이 바우처를 제공을 해주는데 얘는 언제부터 쓸 수 있느냐? next time부터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오시면, 재구매를 하시면 그때 10%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지금 돈 낼 때는 이거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얼마 내야 돼? 150달러 그냥 원가로 내야 돼. 할인을 받지 못해요, 지금은.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끝까지 안 듣고 10% 할인? 오케이. 그러면 빼기 15, 135 했다가 지금 오답률 6등이 나왔잖아?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시사하는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듣기 풀 때 독해 넘나들면서 푸는 거 지금 딱 걸린 거예요. 10% 얘기 딱 듣자마자 135 고르고 독해로 넘어간 친구들이 이거 다 틀린 거야. 듣기를 무조건 끝까지 들어야 되고요. 웬만하면 독해랑 넘나들지 마세요. 그 시간에 푼 독해 문제도 제대로 안 읽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듣기에서 약간 이로 노리고 낸 거예요, 솔직히. 그러면 오답률 6등이 되어버리는 이 불상사. 여러분들 1등급 받으려면 듣기에선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듣기가 지금 2개나 있었다는 건 약간 여러분들의 듣기 문제 푸는 습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듣기 할 때 듣기 풀고, 독해할 때 독해 풀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된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평가원은 아니었지만
교육청에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경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평가원도 이렇게 안 나오리라는 보장 없고 요 정도 이런 유형은 사실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할인이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꼭 무조건 끝까지 듣고 문제를 푸시길. 이 문제를 틀렸던 친구들이라면 특히 더 주의해야겠죠. 자, 일단 18번부터 빠르게 볼 건데, 자, 이제는 우리가 이 앞부분은 시간 단축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누누이 해왔던 만큼 시간 단축해서 풀어볼게요. 목적 같은 경우, 자, 시그널만 보면 되는데 첫 문장에 나와요. I write to thank you. 자, 나는 씁니다.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위해라고 나오는 순간 얘는 당연히 글을 쓴 목적이 될 수밖에 없죠. 얘는 약간 특이하게 첫 번째 문장부터 글 쓴 목적이 나오고 그 아래에 그 목적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들을 해줍니다. 위에만 보면 돼요. 자, thank you for your recent orders. 아, 최근에 구매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왜 썼냐면 also to make a suggestion. 아, 제가 제안 좀 드리려고요. which I feel certain. 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느끼기에 확실해. will be agreeable to you. 아, 당신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 거 몇 개를 제안을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구매를 해주셔서 그 구매 내역을 아마 토대로 해서 이 손님이 소비자가 좋아할 것 같은 걸 추천을 다시 해주는 그런 글을 쓴 거죠. 정답 몇 번? 3번이겠죠. 자, 19번 볼게요. 요거는 심경 변화네. 자, 일단 앞에서 뭐라 나오냐면 감정을 서술해주는 표현들을 일단 찾으면 되는데 perspiring, 땀을 흘린다고 나와 있죠. perspire 하면 땀 흘리다예요. 땀을 흘리고 있고 my heart started beating fast.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What if I failed? 내가 실패했으면 어떡하지? 긴장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뒤에서는 어떻게 바뀌냐면 All my anxiety disappeared. 긴장감이 다 사라졌어. I was overjoyed. 되게 기뻤어. 정답 몇 번? 2번. worried에서 delighted. 기쁜 걸로 바뀌었다. 자, 20번부터 대입학 나오고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유형의 문제는 제가 얘기했다시피 반복되고 있는 걸 찾거나 아니면 강조되고 있는 걸 찾아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강조되고 있는 거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게 시그널이었어. 이게 있다면 이게 답이고 없다면 반복되는 걸 찾는다. 이때 여기서 나오는 건 뭐였죠? paraphrase였죠. 이거는 문제를 끝까지 읽기 전까지, 그러니까 제시문을 읽기 전까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쭉 보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 good teachers, 좋은 선생님들은 알고 있어. learning occurs, 배움이 발생한다는 거. 언제 발생해? when students compare, 애들이 비교할 때. 무엇을? what they already know,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뭐랑 비교해? with the new ideas presented by the teacher or textbook. 새로운 아이디어, 선생님이나 텍스트북, 교과서에서 제시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과 비교할 때 학습이라는 게 일어난다. 중요한 단어 당연히 compare이겠죠.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 새롭게 알게 된 거, 이것들을 비교하면서 배움이라는 과정이 일어난다. 이게 지금 첫 번째 문장 얘기고, 자, it is the students, 학생들이래. 뭐 하는 게? who decide, 결정하는 게 학생들이래. 뭘 결정해? whether or not to reconstruct their conceptions. 그들의 어떤 conception, 개념 체계들을 재구성할지 말지 결정하는 건 학생들. 이렇게 paraphrase 된 거예요. 기존에 갖고 있던 것들과 새로 배운 것들을 비교한다. 개념을 재구성한다. 동의어는 아니지만 이 관점 하에서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이 A라고 얘기를 계속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therefore, 따라서, 니까 이 뒤에도 당연히 A 얘기겠죠. 가르침이라는 것은 should be student-centered. 학습자 중심이어야 한다. 똑같은 얘기죠. 애들이 직접 비교하고 직접 재구성한다. 직접 결정한다. 이런 것들이 다 학습자 중심 교육이라는 말로 paraphrase가 가능하겠지. 이게 실제로 영어 교육과 전공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라 이렇게 출제자들도 다 영어 교육과를 나왔을 거 아니야. 이런 제시문들이 나올 수 있어요. rather than teacher-centered. 그치. 이런 거 저도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배워요. 학습자가 중심이 돼야지 교수자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students should be actively involved.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다 똑같은 말이야 지금. 뭐 하는데? making and interpreting analogies. analogy 하면 유추죠. 유추를 만들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얘는 지금 보면 딱히 강조되고 있는 건 크게는 없어. 뭐 should be 이런 것들이 있긴 있지만 전반적으로 paraphrase라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should 같은 것들은 강조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겠죠. 적절히 혼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if we believe, 만약에 우리가 믿는다면 that analogy used as an effective way to help students think and learn. 만약에 뭐 유추를 사용하는 게 학생들이 생각하고 배우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고 믿는다면 then it makes sense to help students generate their own, 여기도 나오죠. generate their own analogies. 직접 형성해야 된다, 생성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지. or reconstruct, 똑같은 말. 전반적으로 지금 정리해보면 학습자 중심으로 참여하고 비교하고 재구성하고 만들어내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오죠. 정답 몇 번? 5번. 유추를 해내고 재구성하는 과정이 학생 중심이어야 한다. 다 우리가 앞에서 밑줄 그었던 단어들 나와 있습니다. 정답 5번이고요. 자, 21번은 조금 고난도였으니까 한번 같이 자세하게 볼게요. 자, 지금 보면 얘는 의미추론이고 의미추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중요한 거죠. 누누이 얘기하지만 사전적인 의미가 절대 아니고요. 맥락적 의미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제라는 틀 하에서 이 문장, 이 밑줄 친 요 부분이 어떤 맥락으로 해석이 가능한가, 어떤 맥락적인 의미를 가지는가.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주제, 일단 파악해야 되고, 두 번째, 이 주제를 토대로 밑줄 친 부분의 맥락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맥락은 주제랑 동일할 수도 있고 주제랑 반대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거는 이 문장의 서술어를 잘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자, 사전적인 의미 아니라고 얘기했었고,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While user habits are boon. 자, boon이 뭐냐면 나와 있어. 요긴한 것. 학습자의 그런 습관이라는 게 요긴하대. 누구한테? 회사한테. 어떤 회사? Fortunate enough to generate them. 자, 그것들을 만들어내는데 되게 fortunate enough. 잘 한다는 거죠. 운이 좋다는 거죠. Their existence inherently makes success less likely. 이러이러한 반면에 사실 이 user habit이라는 건 좋아 안 좋아? 별로 안 좋아. 성공을 발생할 가능성을 낮춘다라는 거죠. For new innovations and startups. 새로운 혁신이나 그런 스타트업 그런 회사들한테 어떤 trying to disrupt the status quo. status quo라고 하면 주석이 안 나와 있는데 현 상태라는 거예요. 현 상태. 자,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분열을 일으켜 보려고 하는 그런 혁신이나 스타트업 회사들한테는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다라는 게 우리의 주제예요. 자, the fact is. 자, 사실은 진실이 어떻게 되냐면 successfully changing long-term user habits. 성공적으로 바꿔 장기간의 이용자의 습관들을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 정말 확실하게 이 어떤 습관이라는 걸 바꾼다라는 게 exceptionally rare. 정말 흔하지 않다라는 거죠. 똑같은 얘기지. 유저 헤빗이라는 거, 유저의 어떤 그런 습관이라는 거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어. 꽤나 힘들어. 이런 얘기인 거야. 자, altering behavior. alter.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 외워야 돼요. 중요한 단어예요. alter. 자, 행동을 바꾸는 것은 요구합니다. Not only an understanding, 이해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뭐에 대한 이해? How to persuade people to act.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뭐도? 뭘 필요로 해? Getting them to repeat behaviors for long periods. 그거를 단기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정말 장기간 동안 그 행동을 반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까지가 필요한 거야.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Ideally, 이상적으로는 for the rest of their lives. 정말 그들의 삶 끝까지,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그 행동을 하게끔 해주는 게 필요해.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어. 이런 얘기인 거죠. 여기도 계속 A 얘기입니다. Companies that succeed in building a habit-forming business. 이렇게 꾸며주는 거지. 회사는 회사인데 어떤 회사냐면 성공에 만들어주는데 habit-forming business. 그런 어떤 사업은 사업인데 습관을 바꿔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을 바꾸고 장기간에 거쳐서 습관을 변경하는 데 성공한 그런 회사들은 are often associated with game-changing,
게임 체인징이라고 하면 정말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이런 뜻이에요. Wildly successful innovation.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게임 체인징하고 정말 굉장히 successful한 innovation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like any discipline, habit design has rules. 이렇게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규칙이 있어. That define and explain why some products change lives while others do not. 어떤 규칙이냐면 규명하고 설명해. 왜 어떤 프로덕트, 어떤 제품들은, 어떤 상품들은 인생을 바꿔주고 어떤 상품들은 그렇지 않는지. 그러니까 long-term habit을 바꿔주는 그런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규칙들을. 자, for one. 하나씩 예시가 나오네요. 새로운 그런 행동들은 have a short half-life. 새로운 행동들은 짧은 정말 반밖에 안 되는 반토막의 수명밖에 없어. 뭐 이런 얘기인 거죠. As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경향이 있어? Return to our old ways of thinking.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사고로 돌아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 우리가 이미 형성된 그런 습관과 사고 방식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게 들어오더라도 기존의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걸로 평생 바꾸게끔 하는 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실험들은 보여준다. Lab animals habituated to new behaviors. 새로운 그런 행동으로 이렇게 간 그런 이제 실험실 동물들이 regress to their first learned behaviors. 첫 번째로 학습했던 그 행동으로 다시 되돌아갔대. 자, 그러면서 to borrow a term from accounting. accounting, 회계라는 거죠. 회계에서 이제 이 용어를 빌려오자면이라고 하면서 behaviors, 행동이라는 것은 last in first out이다. 지금 이 수거가 뭔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간다고 해도 우리 행동이라는 거 앞에서 어떻게 잡았어? 여기만 봐도 기존의 것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했죠. 바꾸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 왜? 새로운 행동이 들어와서 그렇게 살려고 조금 해봐도 결국은 내가 원래 형성된 그 습관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였잖아. 그러면 이 내용 골라주면 되겠죠? 기존의 것으로 돌아간다. 그럼 정답 몇 번이야? 5번이네요. The habit most recently acquired. 가장 최근에 발생한 그런 습득한 그런 habit, 습관이 disappear soonest. 가장 빨리 사라진다. 가장 최근에 들어온 게 가장 빨리 사라진다는 건 왜 그런 거야? 내가 이미 갖고 있던 그 성질로 돌아가기 때문인 거죠. 지금 이 last in first out이 뭔지 몰라도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됐고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해 주면 last in, 늦게 들어왔어. 제일 늦게 들어왔는데 first out, 제일 먼저 나가. 이게 무슨 말이야? 제일 늦게 들어왔지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걸로 돌아가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온 게 먼저 사라진다는 거죠. 그게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자, 그 다음 22번 같은 경우에는 얘도 오답률 10위 안에 들어갔었죠. 주제가 보통 이 10등 안에 들기는 참 쉽지가 않은데 얘가 그 자체로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다른 게 조금 쉬워서일 수도 있지만 볼게요 한번. 자, 주제 이런 대입파악 문제 풀 때는 제가 항상 얘기를 했던 게 A라고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핵심 내용을 잡고 이 A 얘기만 하다 끝나는 애들이 있고 A에서 B로 흐름이 바뀌어서 B가 주제인 애들이 있고 지문 전체를 토대로 A, B가 이렇게 비교가 되다가 A, B 둘 중에 하나가 주제인 경우 또는 이 두 개가 비교되는 것 자체가 주제인 경우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얘는 그 중에서 어떤 거에 해당할지 한번 봅시다. 자, despite numerous studies on the influence of mediated agendas on politics. 자, mediated agenda. 그러니까 정치에 있어서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의 영향이 연구된 게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그런 연구들은 examine text only. 텍스트만 분석한대. As if media only deliver words. 단순히 말만 전달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텍스트만 분석한다.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되게 많이 하는데도 텍스트밖에 분석을 안 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these studies looked at how reporters, 그러니까 이러한 연구들은 리포터나 뭐 아니면 분석가나 아니면 commentator 이런 사람들이 verbally describe,
똑같은 말이죠. text only랑 말하는 것만 and criticize the candidates.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설명하고 비판하는 것만 항상 뭐한다? 바라본다, 분석한다. 아직까지 A 얘기인데요. 그 다음 뭐 나오냐면 but 그러나 they often neglect other important source of influence. 다른 그런 소스, 다른 근원들을 무시한대. neglect. 잘 안 본다라는 거죠. 그게 뭐야? visuals. 시각적인 거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 A 얘기하다가 but 나오고 B 얘기로 바뀌었죠. 여기서 쓰인 게 제 but이죠. 이 순간 우리는 여기로 초점이 바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앞부분 아니고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자, 볼게요. As some communication scholars said. 자, 몇몇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stories are often complex combinations of visual and verbal content. 이 스토리라는 건 visual도 필요하고 verbal도 필요해. verbal은 우리가 봤던 A였고 visually 우리가 뒤에서 잡은 B였죠. 자, 이거 두 개가 다 필요해. All too often, the visual information is so powerful. 근데 대체로 이 시각적인 정보라는 게 너무 힘이 세서 that it overwhelms the verbal. 얘를 잠식한다. 자, 그러면 얘가 B고 여기가 A인데 둘 중에 뭐가 더 커? B가 더 커. 이렇게 되는 거죠. 확실히 우리 초점이 여기에 가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the challenge of tackling visuals to examine their influence is multifaceted. 다방면이래. challenge라는 거 어렵다라는 거야. 이런 게 the difficulties 이게 어렵다고 of gathering and coding visual data 이런 시각적인 정보들을 모으고 수집해서 코딩하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어려워. And of attributing impact to specific parts of images have no doubt caused veritable scholars to shy away. shy away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도망갔다는 거예요. 쉬워서 어려워서 이렇게 하는 게 어려워. 그러나 어렵긴 하지만 the potential impact of visuals on people's perceptions. 사람들의 어떤 지각에 이 비주얼 시각 자료가 잠재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simply too important.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우리가 무시하면 되는데 안 된다 이런 얘기죠. Furthermore, 게다가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both visuals and text in tandem 동시에, in tandem 하면 동시에죠. cannot be understated. 절대 무시될 수 없어. 둘 다 봐야 돼. 둘 다 봐야 되는데 흔히 뭐가 더 힘이 세? 얘가 더 힘이 세고 사람들이 근데 뭐를 더 무시해? 얘를 더 무시해. 얘 무시하면 되는데 안 된다. 비주얼을 잘 챙기자. 요것만 골라주면 끝이에요, 여러분. 정답 몇 번일까? 1번이죠. 시각 자료는 정치 관련 보도 자료 연구의 중요한 대상이다. 시각 자료라는 거 우리가 계속해서 B로 잡았던 그 비주얼인 거고 정치 관련이라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 여기서 politics 첫 번째 문장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이유죠. 중요한 대상이다. important 하다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죠. 정답 몇 번? 1번. 자, 23번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얘 같은 경우에도 볼게요. 자, despite excellent training 훌륭한 그런 훈련에도 불구하고 actors 배우 얘기가 나오네요. 배우들은 inevitable 하면 필수 불가결하게 그러니까 피할 수 없게 이런 거죠. 필연적으로 experience 경험합니다. The visceral life of their characters. visceral 하면 마음속에서 느끼는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뭐 이런 뜻이거든요. 뭘 경험해? 마음속에서 느끼는 그런 life 인생을 of their characters. 그러니까 과도하게 몰입한다는 얘기인 거죠. Even if it is for brief moments during a performance. 내가 이제 연기를 하면서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경험들을 마음속에서 느낀다라는 얘기죠. 자기가 이제 맡은 배역에 대한. 자, 그래서 visceral life. 이런 게 우리의 A겠죠. Self-perceptions are altered during the course of a performance. 자, 내가 연기를 하는 동안 그 과정에서 self-perception이라는 게 바뀐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 지각하는 게 바뀌어. 그러니까 잠시 동안만이라도 그 배역에 정말 몰입해서 그 배역이 겪고 있는 그 삶을 내 삶인 것처럼 느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정말 배역의 그런 삶에 몰입하게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Even more so during long performance seasons. 이렇게 연기를 길게 하는 시즌에는 훨씬 더 많이 느낀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For many actors. 많은 이제 배우들에게 they experience greater empathy. empathy 느끼고 공감한다는 거죠. social cognition
이런 것들을 느낀다는 거죠. For their character, which may intensify identity boundary blurring. 얘가 뭘 강화하냐면 정체성의 그런 바운더리가 있잖아. 이걸 blur, 흐리게 만드는 걸 촉진시킨다. 그러니까 나만의 정체성이라는 게 확고한 사람이 바운더리가 되게 확고히 있겠죠. 선명하게 있겠죠. 근데 이 배우들은 워낙 그런 자기가 맡은 배역들의 삶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게 느끼고 자기에 대한 셀프 퍼셉션이 굉장히 바뀌고 공감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나만의 정체성이라는 그 바운더리가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나고 어디부터가 연기 속에 난지 이런 것들이 구분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As well, actors tend to employ more dissociative process. 이 분리적인 그런 절차를 이용한대. 이게 분리적인 절차라는 게 뭐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 뒤에 설명이 나와요. 얘가 어떻게 하냐면 increase potential character boundary. 똑같이 boundary blurring을 경계선을 이렇게 모호하게 하는 걸 더 발생시킨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똑같이 A에 대한 얘기인 거겠죠. 자,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지금 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배우들은 본인이 맡은 그런 배역을 정말 마음속으로 우러나게끔 느끼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self perception이 이 과정에서 바뀌게 되고 공감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경계가 모호해진다. 어디까지가 나고 어디부터가 연기 속에 나인지 구분하는 게 조금 힘들어지더라. 아무리 트레이닝을 많이 받아도 이런 얘기인 거죠. 이 뒤에 지금 글의 흐름 바뀔 만한 그런 지표들이 안 나오거든요. 여기까지만 읽어도 우린 답을 고를 수가 있어요. 자, 정답 몇 번일까요? 4번이죠. Confusion of identity. 정체성의 혼란. Between actor and character. 배우가 맡은 이 배역의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 누가? 배우들이. 정답 4번. 자, 2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목을 고르라고 했는데 제목을 고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뭔가 특별한 A라고 하는 어떤 주제가 딱 나오고 이게 이제 끝까지 가느냐 중간에 B로 바뀌느냐 B와 비교가 되느냐 이렇게 딱 아이디어라는 게 나와줘야 되는 그런 글들을 우리가 보통 예상을 하고 실제로 수능에도 그런 글들이 나와요. 99%. 근데 이 24번은 지금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답 고르기는 더 쉬웠을 거야. 일화가 나오거든요. 일화가 나오면 편하게 읽어주면 됩니다. 편하게 읽어주고 그 일화를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해 준 걸 고르면 돼. 그러려면 이 일화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돼? 일단 주인공 알아야겠죠?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핵심 사건 정도? 요 정도 파악하시면서 읽으면 돼요.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일화인 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스토리라고 나옵니다. There's a story about 자, FH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A prominent, 되게 저명한 UK statistician, 통계학자래. 영국에. 이 사람에 대한 일화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During his recent years at St. John's College, Cambridge, Yates had been keen. keen이라고 하면 뭔가에 민첩했다는 거야. 뭐에 되게 민첩했냐면 한마디로 뭘 잘했다는 거죠. On a form of sport. 뭐를 잘했어? 스포츠 형태의 것들을 잘했대. It consisted of, 그 뭘로 구성이 되어 있었냐면 climbing about the roofs and towers. 기어 올라가는 걸 잘했대요. Of the college buildings at night. 밤에 대학교 빌딩들 뭐 지붕이나 그런 타워 같은 데를 타고 올라가는 걸 되게 잘했대. 굉장히 독특한 재능을 가졌죠. In particular, 특히 the chapel of St. John's College has a massive neo-Gothic tower adorned with statues of saints. 자, 여기에 이런 이제 saint라고 하면 성인이거든요. 성인 군자 할 때 그 성인이야. 그런 성인의 스태츄, 동상들이 이렇게 있었대. 그걸로 이렇게 꾸며져 있었대. adorn이라고 하면 이제 꾸미다라는 건데 꾸며져 있었대요. And to Yeats it appeared obvious. 근데 예이츠는 이제 당연히 어떻게 생각했냐면 that it would be more decorous. 더 뭔가 품위가 있을 것 같았대. If these saints were properly attired in surplices. attire, 옷을 입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인들이, 이 동상들이 surplice, 흰 가운을 입고 있으면
조금 더 품위가 있을 것 같았대. 근데 이 동사들이 어디에 있어 지금? 건물 위에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뭐 한 거야? 자신의 그 재능을 발휘해서 다음날 아침 The result was general. One night he climbed up and did the job. 올라갔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서 올라가서 흰 가운을 다 입혀준 거야. 다음날 아침에 결과가 generally much admired. 결과 좋았어, 나빴어? 좋았죠. admire.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윗사람들, authorities, 권위가 있는 사람들, 권위자들이 were unappreciative. 뭐했어? 존중하지 않았어. and began to consider means of divesting. 벗기는 걸 생각했어. the saints of their newly acquired garments. 이 흰 가운을 입힌 걸 사람들은 좋아했는데 이제 윗사람들이 싫어해서 이거 벗겨야 된다. 어떻게 벗길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This was not easy. 쉽지 않았어. 왜냐하면 they were well out of reach of any ordinary ladder. 평범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는 reach. 내 이 범위에, 손 범위에 닿는다. 안 닿아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누구한테 이걸 시키냐면 다시 예이츠한테 시켜요. No progress was being made and eventually Yates came forward and volunteered. 심지어 자원해서 해. 저밖에 이거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해서 다시 올라가서 자기가 걸어놨던 그걸 다시 다 벗겨냈다는 거죠. 그냥 이런 일화예요. 이런 거에 재능이 있는, 건물 타는 거에 재능이 있는 예이츠란 사람이 건물에 올라가서 동상들한테 흰 가운을 다 입혀놨다가 이제 그 권위 있는 사람들이 다시 내리라고 해서 올라가서 다시 내렸다. 이런 얘기인 거죠. 정답 몇 번이야? 2번이죠. A student who solved a problem of his own making. 그가 직접 저지른 그 문제를 다시 스스로 수습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서 걸어놓은 걸 내가 다시 올라가서 이제 벗겨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정답 2번.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도표고요. 도표는 워낙 쉬우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도표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거, 지금 3주에 걸쳐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more than, less than 이 표현이랑 about이랑 다르다 또는 nearly랑은 다르다. 이게 조금 더 유한 그런 얘기, 이게 조금 더 엄격하게 봐야 되는 그런 선택지를 만든다라고 얘기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 볼게요. 자, in 2015 and 2017, 2015년과 2017년에 자, 모차르트가 was the most performed composer. 모차르트가 제일 많이 공연을 했는가? 모차르트가 이 사람이죠? 제일 높네요. 여기도 제일 높네요. With more than 이런 거 봐야 된다고. 제일 높은 것까진 맞는데 3,000 퍼포먼스가 넘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3,000이 지금 기준이 여기거든요. 넘었네요. 여기도 넘었네요. 넘었으니까 1번은 맞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림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직접 가지고 있는 시험지 보면서 같이 보세요. 자, 2번. For all 3 years, 3년 내내 the least performed composer. 자, 공연 제일 적게 한 작곡가 누구? 슈베르트. 자, whose music was performed less than 2,000 times each year. 이런 거 잘 봐야 되는 거지. 최하위가 이제 슈베르트인 거는 맞는데 이 사람이 2,000회 이하로 했는가, 아래로 했는가? 볼까요, 일단? 여기 맨 마지막. 최하위 맞네요. 2,000은 여기 선이니까 이렇게 보면 2,000 아래로 한 것도 맞네요. 2번도 맞네. 3번 볼게요. The three composers whose rankings in the number of performances remain the same. 자, 3명의 작곡가, 어떤 작곡자? 자, 랭킹, 순위가 똑같아. Throughout the whole period, 3년 내내 지금 공연한 횟수에 대한 순위가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작곡가가 누구냐면 베토벤, 브람스, 슈베르트다라고 얘기했는데 볼까요? 우리 한번 순위를 매겨봅시다. 자, 등수를 한번 매겨볼게. 자, 이거 어때? 1등, 2등, 3등, 4등, 5등 이렇게 가는 거고 얘는 1등, 2등, 3등, 4등, 5등 얘는 1, 2, 3, 4, 5 자, 그러면 3년 내내 똑같은 사람 모차르트 탈락, 베토벤 탈락, 바흐 또 어디야? 브람스, 슈베르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 틀렸네. 얘 아니고 뭐 써줘야 돼? 이거 써줘야겠죠. 정답 몇 번? 3번. 4, 5번도 볼게요. As for the two composers, 바흐랑 슈베르트의 경우, the number of performances steadily increased from 2015 to 2017. 2015년부터 17년까지 공연 횟수가 점차 늘어났다. 누구랑 누구? 바흐랑 슈베르트. 볼까요?
자, 바흐 조금씩 늘어나고 있네요. 그쵸? 슈베르트도 볼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네요. 정답 맞고요. 5번. The gap in the number of performances between 베토벤이랑 바흐의 공연 횟수의 gap 차이가 was the largest 2016년에 제일 컸고 2017년에 제일 작았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볼까? 바흐랑 슈베르트인 거죠 지금. 아 베토벤이랑 바흐네요. 바흐, 베토벤 여기, 바흐 여기 요만큼, 여기는 이만큼. 딱 봐도 얘가 더 많죠. 여기는 이만큼. 딱 봐도 얘가 제일 많고 얘가 제일 적어. 이렇게 눈으로 봐서 판단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맞네요. 정답 몇 번? 3번. 도표가 약간은 까다롭게 나온 것 같아. 좀 시간을 소요하게끔. 전반적으로 시험이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도표나 이런 것들, 듣기 이런 거에서 평소에 쉽게 나오는 그런 유형들에서 살짝 어렵고 시간 소요하게끔 나와서 다른 문제들 풀 때 여러분들이 시간도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체감 난이도가 좀 높다라는 느낌을 주게끔 그렇게 나온 것 같긴 합니다. 자, 26번 내용일치 한번 볼게요. 내용일치도 약간 골때려요, 여러분. 일단 이 순서대로 그대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씩 대조하면서 볼게요. 병에 걸린 동물의 습성에 관심을 가졌다. 병에 걸린 동물 어디 나와 있을까? 병에 걸린 동물. 자, she took an interest in animals, especially their habits when sick. 나와 있죠. 아픈 동물들의 습성에 관심을 가졌다. 1번 맞고. 2번. Crane Sanatorium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어디 나와 있을까? intern. Interned at Crane Sanatorium. 나와 있네요. 맞고. 의학적 치료보다 단식을 옹호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단식이 영어로 뭐냐? 우리 배운 적이 있을까? 학교에서 단식을 영어로 배운 적이 없을 텐데 어디 나와 있냐면 자, advocating fasting over medical treatment. fasting이 단식이에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이제 3번이 맞는지 틀린지, fasting이 단식이 맞는지, 혹시 뭐 fast 빠르게 식사를 하는 거 이런 거라 생각하면 단식이 아니라고 얘기해서 3번이 틀렸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단식 fasting입니다. 자, 4번 1917년에 투옥됐다. Jailed in 1917 나와 있죠. 5번 파킨슨병을 앓다가 77세에 사망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At the age of 77, Shelton became bedridden from Parkinson's disease. 자, bedridden 이게 뭐냐? 파킨슨병 걸린 거 맞지 않아요?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bedridden이라는 거는 병상행했다는 거예요. 병상행이 됐다. 그러니까 알아눕기 시작했다. 이 정도 의미인 거야. bed가 뭐야? 침대잖아. bed로 ridden. 침대에 이렇게 눕게 됐다. 그러니까 몸져 누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단어를 우리가 알아야만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느냐. 지금 보면 fasting이란 단어도 그리 우리한테 친절한 단어, 친근한 단어가 아니고요. bedridden도 마찬가지. 살면서 이 단어를 생전 처음 보는 친구들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 그런 친구들이 이 문제를 그럼 반드시 틀려야 하느냐? 아니죠. 이렇게 단어가 약간 불친절할 때는 또 뭐가 나오냐면 힌트가 나와요. He died 13 years later. 아, 13년 뒤에 죽었구나. 그러면 이때는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죠. 유추가 가능하지. 이걸로 77세에 죽었다라고 하기에는 13년 뒤에 죽었기 때문에 90세에 죽은 거야. 사망했다. 여기 아니라는 거 이걸로 유추 가능하고요. 아, 그럼 fasting은 내가 모르는 단어지만 단식이겠구나. 오케이 하고 넘어갈 줄 아는 그 정도 유추 능력을 지금 어디서 물은 거냐면 내용일치에서 물은 거예요. 살짝 이 정도로 수능에 나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느냐?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교육청이니까 하고 넘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치만 그래도 bedridden, fasting 몰랐던 단어니까 눈도장이라도 찍어 놓으시면 나중에 나쁠 건 없겠죠. 근데 이게 정석적인 그런 평가원 스타일의 내용일치 문제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자, 안내문 볼게요. 비행시간 20분이다. Flying time about 20 minutes. 맞고요. 송신기에는 4개의 AAA 건전지가 필요하다. Transmitter battery, 4 AAA batteries 나와 있죠. 드론 사용 경험이 없는 초보자에게 적합한 제품이다. It is suitable for experienced drone users.
자, 초보자 아니죠? 경험자, 숙련자에게 더 suitable, 적합하다 나와 있죠. 드론 배터리는 5도씨에서 27도씨 사이에 실온에서 보관해야 한다. Store batteries at room temperature, 실온 5도씨에서 27도씨 맞고요. 추락 후에는 드론 배터리 및 연결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Check the battery and connections after every crash 나와 있죠. 정답 3번. 자, 28번은 일치하는 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학생의 참가비는 $30다. Students $20. 30 아니죠? 모든 입상자에게 $1,000씩 수여한다. 순위에 따라 1,000, 800, 500 이렇게 나뉘네요. 모든 아니니까 틀렸고. 대회는 3개월간 진행된다.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4월과 5월 두 달이죠. 2개월. 4번. 출품작은 PDF 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어디 나와 있어? The entry should be submitted in PDF format. 나와 있죠? 정답. entry라고 하면 출품, 작품 뭐 이런 의미를 가질 때가 있어요. 5번. 입상자는 전화로 개별 통보한다. 자, winners will be notified via email. 이메일을 통해서니까 전화 아니죠. 이메일이니까 틀렸다. 정답 몇 번? 4번. 자, 그럼 이어서 29번 어법 한번 볼게요. 어법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출제되는 포인트가 항상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정말 여러 해의 문제들을 분석을 하다 보면 출제 포인트, 패턴이라는 게 좀 보이고 그것들만 잘 잡고 있으면 사실 틀리기가 쉽지 않은 되게 정해진 곳에서만 출제가 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 R의 밑줄이 꺼져 있고 첫 번째 그 앞부분부터 보면 at the simplest level 요게 문장 맨 앞이었죠. 자, at이라는 건 우리 전치사라고 얘기할 수 있고 the simplest level 요건 이제 명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요 하나의 단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보통 이제 부사구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부사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는 지금 주어 자리에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근데 주어 자리에 와 있네. 그리고 이 뒤에는 동사가 왔네. 그러면 이런 형태의 문장을 우리는 어떻게 된 문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도치가 됐다고 해요. 도치라는 건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뭐랑 뭐의 순서냐? 주어랑 동사의 순서가 지금 바뀌어 있는 거죠. 물론 이런 도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형태의 도치가 있을 때도 있는데 여기서의 도치는 지금 맨 앞에 부사구가 나오고 동사가 나온 뒤 주어가 뒤에 있는 자, 이러한 도치는 어떤 게 출제가 되냐면 이 동사의 수일치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이 수일치 어디다 시켜줘? 여기 있는 요 뒤에 주어에다 시켜줘. 그러면 우리가 흔히 푸는 수일치 유형들은 동사 앞에 있는 주어들에게 수일치를 시켜줬다면 도치된 문장에서의 수일치는 어디를 본다? 동사 뒤에를 본다. 동사 뒤에 어디 나와 있을까? Occasional trips. S 붙어 있네요. 여기가 주어니까 R 맞아 틀려? 맞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푸는 거 도치 기억하셔야 되고 자, 2번도 도치예요. 이렇게 출제되진 않을 것 같아. 제가 느끼기에 수능에서 1번, 2번 선택지를 전부 다 도치로 출제했다라고 그렇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각각 독립적으로 출제가 될 수는 있으니까 알아두는 게 좋긴 하겠죠. 자, suggestive. 여기도 지금 보면 형용사가 먼저 나왔어. 그럴 수가 없어요. 원래는 주어가 나와야 되거든. 자, suggestive of our open air markets and flea markets were 자, 그럼 뒤에가 뭔 거야? 주어인 거야. The occasional markets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고 여기는 그럼 뭘까? 비동사 뒤에 원래 비동사 뒤에 오는 거 뭐죠? 그쵸. 우리 비동사 뒤에 오는 거를 보어라고 불러주죠. 이 보어라는 녀석은 뭐랑 뭐밖에 안 되냐면 명사나 형용사밖에 올 수가 없어요. 왜? 앞에 있는 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녀석이기 때문에 명사를 보충 설명해주려면 같은 명사이거나
형용사로서 설명을 해주거나 이 두 개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이 보어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와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보어니까 suggestive, 형용사 와도 돼, 안 돼? 되는 거죠. 연상시키는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occasional market이 open air market과 flea market을 연상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도치를 빌미로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올 수 있니? 그러니까 부사랑 어떻게 보면 구분하는 문제였다고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1번과 2번은 전부 다 도치였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3번은 우리가 종종 수능에서 정말 단골 문제로 출제가 되는 그런 유형인데요. 동사랑 준동사를 구분하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영상에서 워낙 자주 얘기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질릴 수도 있지만 워낙 중요하니까, 이 준동사라는 건 동사에 준한다 라는 뜻이었고, 준한다 라는 건 무슨 의미냐, 결론적으로 얘가 동사다 아니다? 얘는 동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얘는 다시 패러프레이즈를 한번 해보면 동사냐 동사가 아니냐, 그러니까 밑줄 친 이 자리가 동사 자리게 아니게를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쓰는 거, 하나의 절은 하나의 주어 동사를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의 문장은요 n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때 접속사는 몇 개다? n-1개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밑줄 친 요 자리가 동사 자리게 아니게를 판단해 줄 때는 이 하나의 문장 안에 도대체 절이 몇 개 올 수 있는가, 몇 개 와야 되는가, 그때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접속사가 몇 개 있는가. 그러니까 접속사 개수랑 절 개수, 주어 동사를 표시해 가면서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고, 우리가 밑줄 그어진 요 자리는 동사가 와야 될 자리인지 오지 말아야 될 자리인지를 문장 구조를 통해서 판단해주는 그런 유형인 거죠. 얘 볼게요. 그러면 up to a few dozen people, 요게 주어고 from each side, set, 여기가 지금 동사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뒤에 끝까지 봐야죠. down in rows facing each other, 요 부분은 동사가 아니죠. 지금 분사 구문인 거죠. 그러면 동사 자리 맞네요. 3번 맞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이랑 5번 볼 건데요. 4번 지금 보시면 judging, ing의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이건 두 가지야. 이 ing라는 건 어쨌든 judging equivalent and value 될 수 있는 게 뭐 동명사 아닌 분사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출제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동사 vs 준동사 일단 인지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이걸 넘어서는 또 다른 출제 포인트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이걸 물어볼 수가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지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동사 vs 준동사라고 아까 3번에서 얘기를 했던 그 유형에서 이 준동사라는 녀석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투부정사. 두 번째, 동명사. 자, 그 다음 세 번째, 분사라는 게 있고, 그 중에서도 요 분사라는 녀석은요 또 두 개로 나뉩니다. 현재 분사, 과거 분사로 나뉘어요. 자, 일단 우리가 요 ing 형태를 봤을 때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후보는 여기는 동명사와 현재 분사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은 형태로 동사에 ing를 붙입니다. 그럼 일단 우린 이게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모르니까 처음 요 형태를 마주했을 때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이걸로 접근하는 거야. 아, 일단 동사 vs 준동사를 묻고 있구나, 이것부터 판단해야겠다 하고 가는 거죠. 그렇게 일단 가볼게요. 자, 어디서 시작하냐면 여기서 문장 시작. An inlander pushed forward a net bag. 주어 pushed 동사, a net bag containing between 10 and 35 pounds of taro and sweet potatoes 하고 끝났고 and 나왔네요.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to see a villager 주어, sitting opposite 여기 꾸며주는 거고, responded
동사. By offering a number of pots and coconuts, judging equivalent in value to the bag of food. 자, 여기 접속사 또 나온 거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여기 일단 동사 자리 맞아 아니야? 동사 자리는 아니야. 그럼 준동사 쓴 건 일단 맞아. 거기까지는 맞았어. 지금 요 기준 하에는 틀린 게 없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보느냐? 얘가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일단 판단해 볼게요. Judging, 자, coconuts. 동명사면 명사 자리라는 건데 여기까지 지금 문장 완전하게 끝났거든요. 뒤에 명사가 더 올 수 있는 지금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현재 분사구나 라고 가주는 거죠. 자, 이렇게 현재 분사구나 가주는 순간 우리는 여기서 어떤 평가 기준이 또 있냐면 능동이냐 수동이냐 요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현재 분사라고 하는 건 능동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수동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건 과거 분사예요. 요거 물어볼 수 있어. ing에 밑줄 그어져 있는 순간 첫 번째 동사냐 준동사냐 일단 그것부터 확인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했다. 그럼 두 번째 능동이냐 수동이냐 즉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준 하에서 얘를 다시 봐보면 현재 분사라는 건 결국은 뭐뭐 하는 인 거고 과거 분사는 뭐뭐 되는 이잖아. 자, 그럼 얘가 꾸며주고 있는 대상을 봐. 앞에 요거죠. Pots and coconuts. 이 코코넛이라는 게 equivalent 하다고 판단을 뭔가 시키는 거야? 판단이 되는 거야? 코코넛이 뭘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없죠. 판단되는. 동등하다라고 판단되는 가치에 있어서 동일한 가치다라고 판단되는 이니까 과거분사 ED로 바뀌는 거죠. 정답 4번이에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틀렸을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 동사 vs 준동사는 얼추 고3까지 올라왔으니까 알아. 그러니까 이 기준은 충족을 하는데 지금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그거까지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제 포인트를 기억하는 건 좋지만 항상 그 기준 하나만 토대로 판단해야 될 만큼 어법이 단순한 유형은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이면에 있는 뭔가 해석도 해봐야 되고 뭔가 좀 더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죠. 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지금 judge, A, B, 오형식이에요. 판단하다, A를 B라고. 이 B 자리는 그럼 목적격 보어 자리잖아. 목적격 보어 자리니까 얘 뭐 오겠어? 당연히 형용사 올 수 있겠죠. 근데 얘를 수동태로 바꾼 거야. 여기가 주어로 가는 거죠. A, be judged, B. A가 B라고 판단되다. 그걸 지금 이제 분사 형태로 써서 B가 없는 거고 꾸며주는 형태로 갖고 judged, 형용사 이렇게 오는 거. 오형식의 수동태는 수동태 뒤에 형용사나 명사가 남아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묻는 문제였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암기를 하고 있으면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항상 이런 현재분사, 과거분사는 해석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코코넛이 뭘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없죠.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된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동사, 준동사만 확인하고 그 이상 해석을 안 해보는 순간 문제를 틀린다라는 거. 어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게 지금 문법이 아니라 어법이라 써 있잖아. 해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장을 다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답을 고르는 그 지점들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들은 한 번씩은 해석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다는 거. 자, 그다음 5번. 5번 같은 경우에는 that이죠. 이 that은 종류가 여러 개예요. 보통 이 that이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what이랑 비교가 되는 경우가 많아. what이랑 비교가 될 때는 일단 첫 번째, 이 that은 접속사일 수 있어요. 이게 that이 접속사라면 접속사랑 관계 대명사를 구분을 하는 거고 이땐 당연히 뭐 본다? 뒷문장 본다.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선행사가 없어. 접속사 that도 선행사 없고요. 관계 대명사 what도 선행사 없습니다. 만약에 얘가 둘 다 관계 대명사라면 당연히 뭐 본다? 선행사 유무 본다.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 뒷문장이 완전해요. 그러니까 얘네가 완전 반대인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볼게요. 앞에 뭐 있어? Of the islands. 선행사 있어. That they visited. 뒷문장 불완전해. 그럼 얘 뭐야? 관계 대명사인 거죠. 맞는 말이네요. visit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지금 목적어가 무엇을 방문했는지, 어디를 방문했는지가 안 나와 있죠. 뒷문장 불완전하면서 앞에 뭐 있어? 선행사 있기 때문에 요 관계 대명사, 요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what이랑 구분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where 같은 거랑 구분되는 걸 수도 있고요. 두 가지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정답 몇 번? 4번. 자, 그 다음에 30번. 오답률 1등 문제죠. 얘를 여러분들이 왜 틀렸느냐. 사실 이거는 제가 풀면서 그닥 좋은 문제라고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오답률만 봐도 79.1%잖아, 지금. 79.1%라는 건 거의 찍었다는 거예요. 얘를 찍기만 해도 정답률이 20%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20.9% 나온 거잖아. 이거는 소위 여러분들은 오답률이 높으면 변별력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변별력이 높은 문제가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는 변별력이라는 건 오답률과 크게 무조건 이렇게 직결되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변별을 잘 못했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찍는 수준으로 답이 나왔다라는 건 사실 맞춘 사람도 알고 맞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틀린 사람들도 이제 뭔가 이렇게 변별을 못 해냈다라는 의미야. 그래서 요거는 사실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라는 걸 감안하고 보시고 볼게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자, those who limit themselves to Western scientific research. 어떤 사람들, 그들 스스로를 이제 한계를 짓는 사람들. 어디에? Western scientific research. 뭔가 서양의 과학 연구 방식에 그들 스스로를 한정 짓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서양을 믿는 사람들인 거죠. have virtually ignored. 사실상 무시했다. anything that cannot be perceived by the five senses. 오감으로 인지되지 않는, 지각되지 않는 어떤 것이든 다 무시했다. 이거 왜 맞냐면 일단 과학적인 리서치라고 얘기를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직 100% 판단하기 힘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repeatedly measured, 측정되거나 quantify, 수량화되지 않는 것들은 무시했다라고 나오는데 그 뒷문장 봐봐. Research is dismissed as superstitious and invalid.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진대. If it cannot be scientifically explained. 이런 거 보면 ignored 맞는 거죠.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 그것은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무시됐다. 같은 말이죠. 이렇게 of이라는 건 항상 근거를 잡으면서 풀어야 된다 얘기했었죠. 근거 문장을 표시하면서 푸시는 거고 얘네들은 양극단의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무시했단지 집중했단지 object with, 반대했단지 동의했단지 counter, 얘도 반대잖아. 반대라는 건지 아니면 얘의 이제 극단에 있는 부합한다라는 건지 concern, 관련이 있다는 건지 관련이 없다는 건지 deny, 부정한다는 건지 인정한다는 건지 이렇게 항상 양극단의 어휘들을 가정하면서 넣어보면서 푸는 거. 글의 흐름에 완전 반대로 어긋나고 있는 그런 어휘를 골라주는 게 이 유형의 이제 핵심인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앞문장 여기까지는 지금 뭐에 대한 얘기냐면 그 서구적인 그런 과학 리서치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뭔가 설명이 안 되는 오감으로 인지가 안 되고 뭔가 수량화가 안 되고 이런 애들을 좋게 봤다 안 좋게 봤다? 안 좋게 봐서 무시했고 dismissed as superstitious 그리고 invalid 하다고 여겨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many. 이 여기서 나오는 이 many는 앞에 있는 요 사람들인 거야. continue to object with. 반대하다라는 거거든요. object with. 자, 이 사람들이 반대했대. 계속해서. An almost religious passion to this cultural paradigm. 자, 여러분. 2번을 맞다라고 생각하고 넘긴,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넘긴 이유가 뭐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것 때문이야. 종교? 앞에서는 뭔가 과학이었는데 과학을 신봉했으니까 어떤 종교는 반대하는 게 맞을 거야 하고 넘어가서 얘를 틀린 게 정말 거의 전부 다일 거야. 이렇게 지금 이분법적으로 구분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religious라는 건
종교의 의미를 당연히 가지지만 끝까지 봐야죠. Religious passion to this cultural paradigm이에요. 이 cultural paradigm이 뭔데? 앞에서 얘기한 이거야. 비과학적인 것들을 무시하는 그런 문화적인 패러다임에 대한 종교적인 열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종교적 열정이라는 건 약간 맹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종교라고 해버리면 안 돼요. 종교적이라는 건 그 원래 종교란 의미에서 파생된 새로운 형용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비과학적인 것들을 무시하는 그런 종교적인 열정, 그런 맹목적인 그런 열정에 반대했다고 얘기하면 앞이랑 반대 얘기가 되잖아. 이런 지금 비과학적인 그런 패러다임에, 비과학적인 패러다임이 아니라 비과학적인 것들을 무시하는 패러다임에 얘네가 집착한 거죠. EBS에서는 그래서 이걸 정답을 cling with이라고 해서 얘를 클링으로 고쳐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렇게 클링으로 고쳐야 된다라는 선택지로 문제를 낸 것 자체가 일단 좀 에바예요. 얘가 정답이에요, 2번이. 어떻게 수험생들이 object with을 보고 반대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집착으로 바꿔서 cling with로 바꿔야겠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치만 적어도 얘가 틀렸다. 반대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agree라도 가야 된다. 이렇게라도 보셨다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대로 푼 거긴 한데 이건 조금 religious passion이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프레이즈이긴 해요. 과학과 종교가 워낙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많이 대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과학적인 것들만 신봉하고 비과학적인 것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종교 당연히 반대했겠지. 이렇게 가서 틀리는 건데 religion이 아니라 religious passion입니다. 종교적. 그러니까 여기선 맹목적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약간 알아야 되는 교훈이 있다면 어휘라는 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휘는 이제 사전적 의미,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자, 단어라는 건 여러분 그 사전적 의미에만 너무 국한돼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약간 그러니까 의미가 확장이 좀 필요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 의미의 확장이라는 게 약간 필요해요. religion, 종교라고 해서 정말 그냥 이제 교회나 성당에 가서 예배를 하고 기도를 드리는 그 종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이다라고 했을 때 그 종교의 어떤 속성들에 빗대어서 종교적이라는 단어가 나왔는지 그 의미를 약간 확장시켜보는 연습을 하시는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의 religious passion은 약간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종교를 믿는 그 열정처럼 이렇게 믿는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믿을 때 뭔가 비판적으로 보진 않잖아요. 그런 의미의 열정이다. 그러니까 비판해보지 않고 정말 맹목적으로 믿는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자체가 맹목적이다라고 비하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가진 속성이 그런 의미에서 파생이 됐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휘를 공부를 할 때는 그 단어를 그냥 그 자체로 보시는 게 아니고 좀 더 한 번만 깊게 읽어보면 사실 판단할 수 있어요. 의미를 약간 확장시켜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무지성 달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6번에서도 봤잖아. voucher. 다음번에 쓰시면 돼요 라고 했는데 그걸 안 듣고 10%만 듣고 무지성 135를 답으로 고르신 여러분들처럼 여기서도 religious만 보고 과학과 종교 대비되니까 여기는 objectiv이 맞아. 이렇게 무지성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약간 그런 교훈을 어쩌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문제가 그렇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 안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교훈을 주자면 그 정도의 교훈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 뒤에는 계속해서 글의 흐름이 바뀌질 않아요. 계속해서 과학적인 것들이 항상 최고고 비과학적인 것들은 항상 무시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선택지 분석만 하고 가볼게. 자, by dismissing non-Western scientific paradigms. 서양이 아닌 것, 그러니까 동양이겠죠. 서양이 아닌 비서구적인 그런 과학적 패러다임은 inferior at best. 기껏해야 이제 열등하다 얘기하고 inaccurate at worst. 심하면 부정확하다고까지 여기면서 치부하면서 the most rigid members of the conventional medical research community. 어쨌든 요 medical research community의 rigid member이니까 어떤 사람들이야? 요거 신봉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걸 신봉하는 사람들은 try to counter the threat. counter, 반대, 그러니까 반대 의미인 거죠. 그렇죠? 왜 여기에 맞느냐? 뭐라 나왔어? alternative라 나왔어요. 거기에 대안점에 있는 테라피들이
가하는 그런 위협들을 카운터를 하려고 한다. 맞는 말이죠. 그다음 4번 볼게요. And yet, biomedical research. 요게 이제 되게 과학적인 얘기들, 서구적인 것들이죠. 근데 얘네가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어 없어? 사실 없어. That concern alternative practitioners. 그러니까 alternative라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비과학적인 것들. 그러니까 얘네 대척점에 있는 대안점에 있는 그런 애들이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관련된 것들을 얘네가 설명을 못한다. Cannot explain이니까 regarding alternative가 맞는 표현이겠죠. 5번.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설명이 안 될 때 얘네가 deny the results rather than modify the scientific model.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과학적 모델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deny만 한다. 왜? 얘네는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애들이니까. 맞는 말이죠. 정답 몇 번? 2번. 어휘 문제 정답이 2번인 것도 여러분들이 오답률이 높아지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였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 religious passion to cultural paradigm 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단순히 종교라고 본다면 과학의 대척점에 있으니까 반대하는 게 맞지만 여기서는 그 기존의 패러다임에 맹목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믿는다. 이런 의미로 쓰여서 claim with이라는 게 맞다. 근데 이렇게 수정하는 어휘도 여러분들한테 그닥 친근하지 않은 좀 생소한 어휘로 바뀌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수능에 나올 법한 스타일의 어휘 문제는 아니었다고 봐주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31번부터는 빈칸이죠. 빈칸도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빈칸은 항상 주제냐?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고1, 고2 그 모의고사들에서는 사실 빈칸이 거의 주제랑 동일하게 부합하는 문제들만 출제가 됐었는데 정말 기적처럼 고3 시험이 딱 되자마자 31번부터 빈칸과 주제가 정반대의 내용인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느냐? alien to 요 표현 때문에. 요거 우리 뭐라 부를 거야? 부정어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부정어가 나와버리는 순간 주제와 반대되는 선택지를 골라줘야 되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다. 그거 모르면 여러분들이 다른 선택지에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얘기하지 않을게요. 아직 안 푼 친구들 있을 테니까 안 풀었으면 풀고 보셔야 돼요. 자, 봅시다. People unknowingly sabotage. sabotage라고 하면 방해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방해해. Their own work. 그들 스스로의 어떤 일들, 작업들을 방해해. When they withhold help or information from others or try to undermine them. 자, 언제? 그들이 저지하려고 할 때 도움이나 정보, 다른 사람들의 그런 도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막으려고 하거나 try to undermine them. 그들을 저지하려고 해요. lest라고 하면 뭐뭐 할까봐 두려워서 이런 거거든요. 뭐뭐 할까 두려워서. 자, 뭐 할까봐 두려워서 they become more successful or get more credit than me. 나보다 걔가 더 성공할까봐 두려워서 그들을 어떻게 저지하려고 하거나 그들의 도움이나 정보를 막으려고 할 때 어떤데? 자기 자신의 일 또한 같이 방해하는 거래. 그러니까 남을 견제할 때는 나도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어쨌든 빈칸이 is alien to the ego. 우리의 자아에 부합한데 alien to 하면 뭐예요? alien. 여러분이 알고 있는 alien. 외계인이죠. 외계 행성에 사는 생명체를 외계인이라 하잖아. 그쵸? 그러면 얘는 나랑 가깝다는 거야? 완전 멀리 있는 반대의 것이라는 거야. 반대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빈칸은 이거와 대척점에 있는 무언가를 골라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일단 alien to라는 부정어가 나왔기 때문에 주제와 반대되는 선택지가 정답이겠다. 요거 일단 알아야겠죠. 자, 그럼 일단 우리는 이 이고의 속성을 찾고 반대말을 골라주면 되는 거야. 자, the ego doesn't know. 얘는 모른대. 어때? 같은 말이죠. 그럼 이 뒤에 나오는 요거를 그대로 답으로 골라주면 되는 거야. The more you include others. 다른 사람을 더 많이 포함할수록 the more smoothly things flow and the more easily things come to you. 네 일이 잘 풀려, 잘 안 풀려? 더 잘 풀려, 더 쉽게 풀려. 뭐 할수록? 다른 사람을 포함할수록. 근데 얘를 알아 몰라? 몰라 하니까 이 속성과 이거는 부합하는 거야? 대척되는 거야? 대척되는 속성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정답이랑 동일한 맥락인 거죠. 이것만 읽어도 정답 몇 번인 거 알 수 있어? 5번이에요. cooperation. 근데
얘를 지금 똑바로 해석을 해놓고도 답을 틀리는 친구들은 어떻게 가냐면 우리의 자아는 협력에 좋다는 걸 모르는구나. 우리의 자아는 경쟁에 찌들어 있구나. 이거 골라서 틀려요. 안 됩니다. 왜? Alien 2라 나오잖아. 부정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아의 대척점에 있는 그런 속성을 골라주셔야 되고 정답 몇 번? Cooperation. 이거 컴피티션이랑 인디펜던스 골라서 틀린 친구가 태반일 거야. 그쵸? 아래는 읽지 않아도 이미 Cooperation 정답인 거 아니까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도 이렇게 안 읽고 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해설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짧게 넘어가는 거지. 여러분들은 끝까지 읽으셔야 되긴 합니다. 32번 볼게요. Jeffrey A. Rogers, a vice president of a big company, was once taught the simplest idea. 자, 뭘 배웠냐면 pausing to refresh라는 되게 간단한 아이디어를 배웠대. 자, refresh하기 위해서, 환기하기 위해서 잠깐 멈춘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이게 정확히 뭘까? 어쨌든 우리의 주제는 요거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 It began. 언제 시작했냐면 when Jeff realized. 이 사람 깨달았어. That he drove home from work. 자, 일터에서 집으로 이렇게 운전해 온 거죠. Each evening, his mind was still focused on work-related projects. 집에 왔는데 내 머릿속은 뭐로 가득해? 일 생각으로 가득했던 거야. 자, we all know this feeling. 자, 우리 다 이런 감정 알죠? 학교 끝나고 학원 끝나고 집 갈 때 계속해서 학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머리에서 기억이 난다. 너무 오바죠, 그렇죠? 저는 그래요. 일 관련된 것들이 항상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고 해도 머리에 남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직장이 되면 이제 알 수 있을 건데 We may have left the office physically. 자,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우리의 사무실을 벗어났을 수 있지만 We are very much still there mentally. 정신적으로는 아직 거기 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아직 거기에 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도 하잖아. 몸은 못 갔어도 내 마음은 거기 있어. 그런 느낌인 거죠. As our minds get caught in the endless loop. 자, 끊기지 않는 그런 루프라고 하면 계속 이렇게 도는, 순환되는 이런 걸 말해요. Of replaying the events of today. 자, 오늘 있었던 일을 계속해서 리플레이하고 worrying about all the things we need to get done the following day. 자, 내일 이거 끝내야 되는데, 내일 이거 끝내야 되는데 다 할 수 있겠지?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계속해서 퇴근하고도 일 생각을 하는 거. 이게 좋더라 안 좋더라? 안 좋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뭐 해야 된다? pause 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죠. So now, 지금은 as he gets to the door of his house, 집 문 앞까지 가면서 he applies, 적용해 what he calls the pause that refreshes. 환기를 시켜주는 그런 정지를 한다는 거죠. 뭘 정지한다는 거야? 일 생각을 그만한다는 거겠죠. He stops just for a moment. He closes his eyes. 멈춰, 눈 감아, breathes in and out once. 깊게 그리고 느리게 천천히 숨을 들이셨다가 내쉬어. As he exhales. 숨을 내쉬면서 그는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일 생각을 그만둔다. 이거는 너무 쉽죠, 여러분? 일 생각을 그만둡니다. 정답 몇 번? 1번. 요거는 오답률이 그렇게 높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자, 33번 볼게요. 얘가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약간은 평가원에 나올 만큼 근거가 명확하냐? 저는 약간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거는 그렇게 괜찮은 문제라고 보기는 살짝 어렵다라는 거. 왜 그러냐? 볼게요. Plants, 식물은 are genius chemists. 화학자래. 천재 화학자래. 왜 그럴까? They rely on their ability to manufacture chemical compounds. 어디에 지금 의존해? Manufacture chemical compounds. 어떤 화학적인 그런 합성물들을 제조해내는 능력이 있대. 거기에 의존한대. For every single aspect of their survival. 그들의 생존에 정말 하나하나의 요인들에 있어, 측면들에 있어서 케미컬 컴파운드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다 쓰인다는 거죠. 생존에 정말 디테일한 하나하나 요소들에. 자, 예를 들어주고 있네요. A plant with juicy leaves. 제 수분이 가득한 그런 잎을 가진 그런 우리 식물들은 can't run away to avoid being eaten. 자, 먹히는 거에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뛸 수 있어 없어? 식물은? 식물은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it relies on its own chemical defenses. 요게 우리 A인 거죠, 지금. 그래서 얘네는 화학 그런 작용으로 그들 스스로를 방어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To kill microbes, deter pests, or poison would-be predators. 그러니까 나를 먹을 수 있는 만한 애들을
독을 먹이거나 저지시키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할 때 뭘 사용한다? chemical defense를 사용한다. They can't impress a potential mate with a fancy dance. 걔네가 이렇게 fancy 춤을 출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짝을 구애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얘네는 뭐 해? 또는 a victory in horn-to-horn combat. 그 소들이 뿔 가지고 싸우는 거 이렇게 들이받고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수컷끼리 싸워서 암컷을 쟁취할 수 있어 없어? 없어. Or a well-constructed nest-like animals do. 아니면 뭐 둥지를 틀어낸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얘는 뭐해? Need to attract pollinators to accomplish reproduction. They've evolved intoxicating scents, sweet nectar, and pheromones. 이런 거 다 뭐야? chemical compound예요. 이렇게 화학 작용을 통해 화학 물질을 형성해서 구애를 하고 재생산을 하고 reproduction을 하고 이렇게 수정이 되기 위해서 pollinator 끌어들인다 라는 거죠. 결국 얘는 뭐냐면 계속해서 얘는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케미컬 컴파운드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으로 승부를 본다 이 얘기인 거거든.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When you consider that plants solve almost all of their problems by making chemicals. 자, 너가 그걸 고려했을 때 식물들이 이제 거의 모든 문제를 케미컬 컴파운드를 만들어냄으로써 해결한다는 걸 고려했을 때 그리고 and that there are nearly 400,000 일십, 백, 천만, 10만이죠. 40만 종의 식물이 지구에 있다는 걸 고려했을 때 이 40만 종이 그럼 다 뭐 하고 있는 거야? 다 케미컬 컴파운드를 만들고 있는 거야. 다 향을 내고 있고 넥타르를 만들고 있고 페로몬을 만들고 있고 근데 이 종의 수가 얼마야? 40만이야. 이건 많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많다는 얘기겠죠? It is no wonder. 아,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야. Plant kingdom. 식물 군락이, 그러니까 킹덤이라고 왕국이니까 식물 군인 거죠. 그러니까 식물 왕국이 빈칸하다는 건 당연한 거네.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은 생존할 때 항상 뭘 이용해? 케미컬 컴파운드를 이용해. 화학 물질을. 근데 그게 어때? 종이 40만이야. 그럼 화학 물질을 내뿜는 식물 종만 40만이라는 거죠. 이 플랜트 킹덤은 어떻게 써? 화학 물질이 되게 다양하겠죠. 정답 몇 번? 2번. A source for a dazzling array of useful substances. 실용적인 그런 물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약간 에바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좋은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세요. 케미컬 컴파운드를 많이 만드는데 그 종이 40만 종이니 당연히 우리한테 유용한 여러 가지 화학적인 성분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게 당연한 거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을 많이 먹고 우리가 식물에서 많은 영양소를 얻는 게 당연한 거구나. 식물이 참 유용하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렇게 좋은 문제 아니니까 슬쩍 보고 넘어가시고 34번 볼게요. The meritocratic emphasis. 자, meritocratic 하면 능력주의. 저도 처음 보는 단어로서 발음을 검색해 봤어요. meritocratic이더라고. 능력주의적인 그런 강조 on effort and hard work. 노력과 빡세게 일하는 그런 것들을 능력주의적인 강조들인 seeks to vindicate. 입증한데 뭘 입증하려고 하고 싶어 하는데 the idea. 어떤 주장? under right conditions. 옳은, 그러니까 적합한 상황, 조건 아래에서 we are responsible for our success and thus capable of freedom. 자, 우리의 성공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 우리한테 있어. 그 전제가 있네요. under right condition 이라는 전제 하에 능력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의 성공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본다. It also seeks to vindicate. 또한 뭐를 이제 입증하고 싶어 하냐면 if the competition is truly fair. 만약에 경쟁이 실로 fair, 공정하다면 successful align with virtue. 성공이라는 게 뭐랑 같이 부합할 거야? 덕이라는 것과. 그러니까 덕 좋은 사람이 성공할 거야. 이런 얘기인 거죠. Those who work hard and play by the rules. 규칙에 따라서 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will earn the rewards they deserve. 그들이 이제 그럴 만한, 받을 만한 그런 보상을 받게 될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얘도 전제가 있어. Competition is truly fair. 만약에 경쟁이 정말 공정하다면, 그러니까 능력주의는 이러이러한데요.
그래도 이러한 전제가 있어요. 뭐 요 정도 얘기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we want to believe. 우리는 믿고 싶어 해. Success in sports and in life. 스포츠와 인생 모두에서 성공이라는 것은 something we earn. 계속해서 뭐라 나와 있어? 능력주의라는 건 결국 뭐야? 우리가 이뤄내는 거야. 이렇게 믿고 싶어 한다는 거죠. 뭐가 아니라 not something we inherit. 우리가 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비교되고 있는 겁니다. 비교되고 있고 A라는 게 지금 능력주의, earn에 해당하는 거고 B라는 게 타고 태어나는 거. 근데 우리의 지금 강점은 어디에 찍혀 있어? 여기에 찍혀 있어. 여기 아니야. 왜 아니야? not이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자, natural gift. 이것도 B에 해당하는 거죠. Natural gifts and the advantages they bring embarrass the meritocratic faith. 얘가 지금 뭐한대? 좌절시키고 창피하게 만든대. 그러니까 얘 지금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죠. They cast doubt on the conviction. 자, 어떠한 믿음에 의심을 가하냐면 이 they는 B죠, B. 어떠한 믿음에 의심을 가하냐면 praise and rewards flow from effort alone. 이건 어떤 의미야? 노력만으로 된다. 이게 A인 거죠. 우리가 말한 그 능력주의인 거죠. meritocratic한 그런 것들을 지금 effort alone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의심한대. 그러니까 대척점에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In the face of this embarrassment. this embarrassment가 가리킨 거 뭐야? B인 거죠. 이러한 B에 직면했을 때 직면했는데 우리는 요 B대로 가 안 가? 안 가고 뭐라고 믿어? A라고 믿는다 했으니까 당연히 빈칸 뭐 들어가야 돼? A 들어가야죠.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일단 이 앞에서 여러분들이 근거를 제대로 못 잡았다고 해도 이 뒤에 뭐 나오냐면 for example 하고 예시 나와요. 이렇게 빈칸 뒤에 예시가 나와서 이게 답 고르는 중요한 근거로서 작용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 거냐면 이 예시를 토대로 일반화해 볼래? 라는 거예요. 자, 내가 사례를 줄게. 이 사례를 토대로 너가 한번 주제를 도출해봐. 위에서 이런 내용들을 읽었잖아. 그리고 이 사례를 봤잖아. 그럼 요 위에서 읽은 요 내용들 있죠. 요걸 토대로 이 사례를 한번 일반화해 볼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볼게요. For example, in television coverage of the Olympics, 올림픽에서 TV에서 어떻게 방송을 하냐면 which focuses less on the feats. feat이라고 하면 약간 이제 제주예요, 제주. feats the athletes perform. 이 운동 선수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제주들에 초점을 덜 주고 어디에 주냐면 heartbreaking stories of the hardships. 얘네들의 고난과 역경. 근데 극복했어. 이런 거에 더 초점을 두더라 라는 거죠. 그럼 뭐야? 이거 A죠. 이 제주가 가리키는 게 뭐야? B인 거야. 이런 건 타고 태어나는 거. 근데 그런 거에 초점 안 두고 어디에 두더라? A에 두더라.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극복해서 어떤 노력을 들여서 어떻게 성공을 하게 됐는지 그런 스토리를 더 그려내더라. 그러니까 빈칸은 우리가 앞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A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정답 몇 번일까요? 2번이죠. inflate. inflation 할 때 그 inflate죠. 부풀린다라는 거예요. The moral significance. 도덕적인 중요성. 무엇에? effort와 striving. 노력과 고군분투하는 것의 도덕적 중요성을 부풀린다. 그러니까 노력이 중요합니다. 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라는 거죠. 그게 능력주의. meritocratic이라는 단어의 핵심이기도 한 거죠.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자, 다음으로 35번 무관한 문장 볼게요. 자, 무관한 문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topic, 아이디어 이렇게 나뉘고 이 중에서 얘가 어긋나거나 얘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 얘는 소재였고 얘는 중심 내용이었죠. 소재가 아예 어긋나 버리면 좀 문제가 쉬워지고 소재가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중심 내용이 다르다거나 중심 내용이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소재가 묘하게 다르다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따져줘야 된다라는 얘기는 했었죠. 자, 볼게요. 1번 앞까지 보면서 일단 토픽과 아이디어를 잡아봅니다. Cyber attacks on air traffic control systems. Air traffic control이라고 하면 이제 뭐 비행기 같은 거죠. 이거에 대한 cyber attack. 이게 어떻대? Have become a leading security concern. 요게 토픽인 거고 요게 아이디어인 거죠. 자, 이런 에어 트래픽 시스템에 그런 사이버 어택을 가하는 것이 지금 우리 보안 문제다
라는 거죠. 이게 지금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Cyber attack on air traffic. 줄여서 쓸게요. Air traffic control system. 이게 지금 어떻다? concern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얘 어긋나는 거 골라주면 되겠죠? 1번 어때요? The federal government released a report. 2009년에 리포트를 릴리즈 했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Nation's air traffic control system is vulnerable to a cyber attack. 나와 있네요. 2번 The report found numerous security problems. 보안 문제들이 있었대. in airline computer system. 어떤 거? Easy to crack passwords, unencrypted file folders. 암호화되지 않았고 크랙하기 쉽고 이런 것들이 문제였다라는 거니까 맞는 말이고요. 3번 볼까요? Cyber attack on air traffic has potential to kill. 문제가 있었다. 죽일 잠재 위험이 있다. 맞는 말이죠. 4번 보세요. Unprecedented declines in consumer demand. 소비자 수요가 갑자기 왜 나와? Impacted the profitability of the airline industry. 자, 비행기 사업의 profitability, 수익을 줄였다. 전혀 관련 없죠. 토픽부터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정답 4번입니다. 자, 빠르게 넘어가고 제 순서랑 문장 삽입 볼게요. 얘네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적 근거들, 문법적 근거들 있습니다. 내용적 근거들이라 하면 A 얘기에서 B 얘기로 넘어간다거나 이럴 때 여기에 전환점 이런 거 필요하다는 얘기였고, 문법적 근거는 뭐 대명사라든가 지시사라든가 아니면 뭐 더라든가 such 같은 표현들 나왔을 때 잘 잡아줘야 된다라 얘기했었죠. 자, 36번 A classic positive sum game in economic life. 자, positive sum이라고 하면은 결국 총합이 positive, 양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이런 것들이 trading of surplus. 이게 이제 클래식한 거래. surplus라고 하면 흑자죠. 흑자를 서로 교환하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인 거고, 자, 볼게요. A 볼까? One infrastructure that allows efficient exchange is transportation. 자, efficient exchange라는 표현이 아직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기 때문에 얘 나오는 거 약간 일러 보입니다. 내용적 근거에서 약간 어긋나는 것 같아서 A는 일단 보류하고요. B 볼게요. If a farmer has more grain than he can eat. 예시를 들어주고 있네요. 이거 나올 수 있겠죠? 자, C 볼까요? There would be no point in one farmer. 자, one farmer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일단 문법적 근거상 앞에 farmer가 예시로서 등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얘도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B부터 볼게요. 만약에 a farmer, 농부가 has more grain than he can eat. 먹을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곡물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and a herder has more milk. 이 사람은 또 뭘 많이 가지고 있어? 우유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 than he can drink. 마실 수 있는 것보다. 그렇게 된다면 둘 다 흑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Both of them come out ahead if they trade some wheat for some milk. 자, wheat, 밀과 우유를 거래를 함으로써 각자가 흑자인 영역들을 거래를 함으로써 둘 다 이득을 볼 수 있다. 이게 지금 positive sum 게임의 한 예시. Trading of surplus.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거죠. 자, as they say, everybody wins. 둘 다 이겨. 윈윈이야. Of course, 당연히 an exchange at a single moment in time only pays. 언제만 이게 지금 도움이 되냐면 division of labor. 분업이 되어 있을 때만 도움이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분업 얘기 나오려니까 C로 가야겠죠. 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 만약에 one farmer, 한 명의 농부가 giving a bushel of wheat to another farmer, 똑같이 밀을 생산하고 있는 다른 농부에게 밀을 서로 교환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분업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B 얘기 다음에 C 얘기로 넘어오는 겁니다. A fundamental insight of modern economics is that the key to the creation of wealth is a division of labor. 그래서 분업이 중요해. 나는 이걸 생산하고 쟤는 저걸 생산해서 서로가 원하는 양 이상의 생산을 했을 때 그 이상의 것들을 서로 교환할 줄 아는 거. 그게 지금 분업인 거죠. In which specialists learn to produce a commodity with increasing cost effectiveness and have the means to exchange their specialized products
efficiently 나오네요. 교환을 어떻게 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한다. 그게 어디 나와 있어? efficient exchange에 나와 있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 정답 몇 번? 3번. 항상 이렇게 촘촘하게 앞뒤를 테트리스 하듯이 연결해주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37번도 한번 볼게요. Human movement can be affected. 인간의 움직임이라는 건 영향받을 수 있어. Either positively or negatively.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뭐에 영향을 받아? Environment,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Within which the movement takes place. 그런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는 그 바운더리 환경 안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자, consider an athlete. 운동선수 생각해봐. Who runs the 100-meter wearing training shoes. 트레이닝 슈즈를 신고 그런 운동화를 신고 100m를 달리는 그런 운동선수를 생각해 보세요. She's unlikely to achieve as good a time wearing these shoes as 뭐만큼 더 좋은 결과를 내기가 어려워. 뭐만큼? She would if she were specifically designed spiked running shoes. 얘를 신었을 때보다 훨씬 더 기록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게 뭐야? environment의 영향을 받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A 볼게요. Is she there? there를 가리키는 게 뭐야? 안 나와 있죠. 이런 문법적 근거상 A는 지금 올 수 있어 없어? 없어. B. On the contrary. 반면에 if she had a tailwind. 바람이 나오네요. 바람 얘기 언급된 적 아직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나올 수 없다. 내용적 근거상 B도 안 되네. 그럼 우리 어디로 넘어가? 자, C로 넘어가야겠다. During athletic competitions, wind speed is always measured. 바람 얘기 여기 나오네. 그럼 적어도 이 B는 C 뒤에 나와줘야겠다. 그쵸? 그러니까 C가 제일 먼저 와야 된다라는 거. 바람 속도가 is always measured. 항상 측정돼. 왜? As it is recognized as having an impact. 얘가 지금 영향을 준다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무엇에? Performance times. 자, 몇 초 안에 들어오냐에 바람 속도가 중요해. If our runner was running into a headwind. headwind라고 하면 머리로 부는 바람이거든요. 맞바람인 거죠. Her speed would be reduced. 그쵸. headwind가 불면 속도가 줄어들게 될 거야. As some of her force would be needed to overcome the additional obstacle of the wind. 바람의 그런 추가적인 장애물들을 극복하는데 약간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맞바람이 불면 속도가 줄어들게 된다. 반면에 tailwind는 뒤에서 꼬리로 부는 바람이니까 나를 뒤에서 밀어주는 바람인 거죠. 그런 바람이 불 때는 당연히 그녀의 성적이 enhanced, movement assisted with the wind. 바람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기록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B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Let us also consider other surrounding circumstances. 다른 것들도 영향을 주더라. 그 중에 하나가 뭐야? motivation. 동기부여다. 하면서 나오는 거죠. Is she there because she really wants to be? 요 wants to be가 B에 있는 motivating. 요거랑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B 다음에 A가 나와서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정말 촘촘하게 앞뒤가 서로 연결이 되고 있어야만 답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자, 38번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장 삽입이니까 둘 중에 하나가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1번 앞까지 일단 먼저 읽습니다. Wind direction. 또 바람 얘기네. 바람의 방향, 즉 풍향은 is usually measured. 어떻게 주로 측정이 되냐면 through the use of a simple vane. 풍향계를 사용해서 측정이 되더라. 자, 그 다음 주어진 문장으로 넘어와서 In order to make some sense of this, an average wind direction over an hour is sometimes calculated. 이렇게 되거나 average wind direction, 평균적인 방향이 계산이 되거나 또는 자, 일단 this가 가리킨 게 뭔지 몰라요. 이거 찾아야 돼. 이거 문법적 근거라고 볼 수 있겠죠. Sometimes the direction that the wind blew from the most during the hour is recorded. 평균을 내거나 아니면 가장 많이 분 방향을 그냥 고르거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거나 이렇다. A or B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일단 우리의 목표는 이 this가 가리키는 것도 찾아야 돼요. This is simply a paddle of some sort mounted on a spindle. this가 가리키는 거 풍향계죠. When it catches the wind, 바람을 잡아, it turns. 그럼 이렇게 돌려.
so that the wind passes by without obstruction. 뭐가 없이? obstruction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방해물이죠. 방해물 없이, 그러니까 마찰, 뭐 저지되는 거 없이 바람이 쑥 지나갈 수 있게끔 바람의 방향대로 이렇게 몸이 흔들리는 애들이다. 그래서 풍향계 보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The direction is recorded. 방향이 기록돼. But if you ever have a chance to watch a wind vane on a breezy day,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 이 풍향계를 한번 봐보면 뭘 발견할 수 있냐면 you'll notice that there's a lot of variation in the direction of wind flow. A lot. 얘가 그냥 한쪽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돌아간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때 풍향이 어떻다라고 얘기를 어떻게 해주지? 궁금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Sometimes the wind can blow from virtually every direction within a minute or two. 1, 2분 내에 바람이 진짜 모든 방향에서 다 불어올 수가 있어. 이럴 때는 풍향을 어떻게 계산하지?가 궁금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뒤에 뭐 나오냐면요, 여러분. Either way 나와요. 아직 나온 거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나온 게 있어. Either way.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거 뭐야? 이거야. 정답 몇 번? 4번. 허무하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뭐야? 문법적 근거입니다. either이 가리키는 게 없어서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긴 this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라고 할 때 이게 뭐야? 앞에 있는 요 내용들인 거죠. 온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풍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다. 계산하기 힘들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A나 B 둘 중에 한 방법을 선택을 한다.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이것은 generalization, 일반화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주어진 문장 넣기도 근거를 토대로 딱 답을 골라준 다음에 한번 그 흐름을 쭉 보세요. 그러면 진짜 매끄럽게 읽힌다 싶으면 정말 확실한 정답이겠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얘도 1번 앞까지 읽습니다. 자, bundle pricing이라는 게 뭐냐면 packaging together two or more products. 두 개 이상의 제품들을 하나로 묶어서 파는 거. Usually complementary ones. 서로 보완 가능한 것들, 대체제들을 서로 같이 묶는다는 거죠. To be sold for a single price. 하나의 가격으로 팔고 which is usually, 대체로 considerably less than the sum of the prices of the individual products. 각각 따로따로의 가격을 합친 것보다는 상당히 낮은 가격에 묶어서 파는 걸 bundle pricing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우유랑 컵을 같이 묶어서 판다거나 이렇게 서로 보완이 되는 보완제,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라고 해야겠다. 보완제들을 같이 묶어서 팔더라. 자, 주어진 문장 볼게요. Some organizations, however, 그러나 are unbundling. 뭐 한대? 번들을 풀고 있대요. 여기선 지금 번들 프라이싱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선 지금 unbundling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뭘 위해서? In favor of a more itemized approach. 좀 더 아이템 중심적인 그런 접근을 했대. 이걸 뭐라 부르냐? à la carte pricing이라 부르는데 이거 불어인 것 같아요. à la carte pricing은 따로따로 책정하는 가격. 그러니까 따로따로 책정하는 가격이라고 불리는 그런 itemized approach를 한다. 그러니까 즉 unbundle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1번 뒤에 볼게요. Bundle pricing facilitates consumer satisfaction. 계속해서 좋은 점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A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When slow-moving products are bundled with products with higher turnover, can help a company stimulate sales and increase revenues. 계속 좋은 얘기하고 있어. Stimulate sales, increase revenue. 수입을 늘린다. Selling products as a package rather than individually. 따로따로가 아니라 패키지로 상품을 파는 것은 also may result in cost savings. 비용도 아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좋은 얘기. 자, 3번 뒤에 볼게요. This, 이것은 지금 여기에 답이 아니라면 이것이 가리키는 건 여기겠죠. 이렇게 bundle pricing 하는 것은 provides customers with the opportunity to pick and choose the products they want without having to purchase bundles. 번들 산대 안 산대? 안 산다네? 그럼 이게 this가 여기를 가리키면 지금 얘는 B 내용으로 넘어왔는데 말 돼요 안 돼요? 말 안 되죠. 내용적 근거 토대로 A에서 B 얘기로 생뚱맞게 넘어갈 때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 정답 몇 번? 3번. 이제 좀 빠르게 푸는 게 보이시죠? 제가 고1, 고2에서는 계속 엄청 같은 얘기 또 반복하고 그래서 이게 내용적 근거네, 문법적 근거네, 글의 흐름이 어떻게 되네 계속 얘기를 했지만 지금 여러분들 고3이니까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전제하고 빠르게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요약문 같은 경우에는 요약문 먼저 본다. 자, online search becomes more easier and speedier. 함에 따라서 온라인 서칭이 더 쉬워지고 빨라짐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People's attachment to a text. 텍스트에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집착이라는 게 tends to become more A. 자, 어떻게 됐고 and their interest in the whole content. 컨텐트 전부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됐다. 상식적으로 봐도 약간 관심이 덜해졌다라는 의미겠지만 모르는 거니까 이렇게 넘겨짚으시면 안 돼요. 하지만 이런 게 상식과 부합하는 정답일 때 정답률은 현격하게 높아집니다. 뭐야 결국 내 생각이 맞았네 하면서 답을 고르게 되죠. 이 문제도 과연 그럴지 한번 볼까요? The searchability of online works represents a variation on older navigational aids such as tables of contents, indexes, and concordances, but the effects are different. 이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읽을게요. As with links, the ease and ready availability of searching make it much simpler to jump between digital documents than it ever was to jump between printed ones.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 서치가 더 쉽고 빨라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정보가 아니야. 빈칸 정보는 어디야? 이거죠. attachment. 봤잖아, 아까. 이 부분을 읽어야 되는 거야. 우리 attachment to any one text becomes more tenuous. 미약해진대. transitory. 일시적이어진대요. 자, 그러면 정답 뭐야? A. 일시적인, 미약한. intense 아니죠. complicated 아니죠. temporary 요거죠. 일시적인. 자, 그 다음에 우리는 whole content. 컨텐트 전부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됐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자, 읽어봅시다. 눈을 안 보이네요. Searches also lead to the fragmentation of online works. A search engine often draws our attention to a particular snippet of text. 작은 정보에만 우리의 관심을 두고 a few words에만 우리의 관심을 준다. While providing little incentive for taking in the work as a whole. 이거에는 관심을 많이 둬안도 안 두게 되더라. little incentive니까 정답은 몇 번일까요?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돼? diminish가 맞겠죠. 우리 그 예상이 맞았네요. 인터넷의 발달로 우리의 그런 집착 이런 게 더 일시적이어졌고 전체 컨텐츠 전부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줄었다. 되게 파편화됐다. 이런 얘기인 거죠. 결국에는 우리의 예측과 동일한 선택지가 정답이었고 이런 경우에는 정답률이 확연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41, 42번도 한번 볼게요. Surprisingly, 놀랍게도 consciousness, 의식이라는 게 might not be as crucial to creativity as we like to think. 얘가 이렇게 직결이 돼 안 돼? 안 될 수 있더라 라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There are several different types of creativity. 창의력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 Some of them conscious. 그 중에서 몇 개는 conscious하고 몇 개는 unconscious해. 그러니까 얘가 100% 이렇게 직결되는 게 아니야 라는 의미인 거죠. Creativity can happen. 발생할 수 있어, 창의력. 언제? When you deliberately try to create something. 만약에 너가 deliberate 하면 의도적으로인 거죠. Or it can happen in your sleep. 이게 왜 맞냐면 지금 or로 대비되고 있잖아. 잠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너가 의식적으로 뭔가를 create 하는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어떠한 경우든 간에 이 neuroscientist, 신경과학자 뭐라고 믿냐면 The creative brain might work much like software. 소프트웨어처럼 역할을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neuroscientist들이 의심한대요. 뭐를 의심해? Creativity is essentially about discovery. Rather than anything mystical. mystical이라고 하면 신비주의적인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왜 맞느냐? Driven by a mechanical process in the brain that generates possible solutions and then eliminates them systematically. 이런 거니까 얘랑 대비되고 있는 거니까 discovery라 볼 수 있겠죠. 그는 믿습니다. Our tendency to dismiss computational creativity. 우리가 어떻게 한대? 컴퓨터의 그런 창의성을 열등하다라고 생각한대. To our own comes from an ingrained dualism in human culture. 이게 지금 이제 우리한테 퍼져 있는 그런 이원론, 이원주의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컴퓨터의 크리에이티비티를 열등하다고 과연 여기는가?
근거가 아직 안 나왔죠. 어디 나오냐? We are overvaluing ourselves and underestimating them. them이 가리키는 거 뭐야? 컴퓨터. 그들을 어떻게 한대? 과소평가한대. inferior 맞죠? 자, 신경과학자로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He tackles the brain as a machine. 기계 and does not see machine creativity as different. 얘 달라 안 달라? 안 달라.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 기계 우리가 종종 어떻게 해? 우리가 더 창의성이 있고 기계는 창의성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둘은 어떻다? 똑같다. 기계도 사람처럼 창의적일 수 있다. 왜? consciousness가 항상 무조건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여기서 얘기했잖아. consciousness라는 건 사실 사람이 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무조건 creativity가 conscious 할 필요는 없다. 직결되는 게 아니다. unconscious한 것도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컴퓨터도 창의성을 가질 수 있더라. 같은 맥락의 얘기인 거죠. 자, 이러한 방식에서 생각했을 때 the idea that the human brain has a unique claim to creative talents. 인간이 독특하게 이 크리에이티브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 컴퓨터는 없어. 인간만 가진 거야. 라고 보는 건 맞아 틀려? 틀렸어. improper 해야 돼. 정답 D.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will others accept that idea? The trick is to stop trying to compare computer artists to human ones. 컴퓨터와 인간을 계속 비교하는 게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If we can embrace computer creativity. 얘네들을 포용할 줄 알아야 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그렇게 한다면 for what it is and stop trying to make it look human. Not only will computers teach us new things. 좋아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맞는 말이죠. 결국 정답 몇 번? D. 이거 정답 D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1번 풀까요?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이죠. Machines that create redefine creativity. 여러분들 이거 해석하기 조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이렇게 꾸며주는 거고 얘 동사 1, 요거 동사 2. and가 약간 생략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계들 만들고 재정의하는 creativity를, 창의성을. 기계들도 창의력이 있어 없어? 있어. 있으니까 create이라고 하고 왜 창의력을 재정의해? consciousness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는 창의력뿐만 아니라 기계가 가지는 창의력이라는 분야도 있구나. 이렇게 창의력이라는 걸 만들어냄으로써 정의를 재정의하는 그런 역할을 기계가 하더라. 이렇게 동사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정답 4번이고요. 자, 43에서 45번 빠르게 보고 마무리 해볼게요. One day, 어느 날, my father hired 3 young men. 우리 아빠가 3명의 젊은이들을 고용했어. To harvest the crop. 수확하려고. At the end of the day. 마지막 날에 he gathered them. 아빠죠. 아빠가 그들을 다 모아서 돈을 지불하려고 한 거야. 자, what do I owe you, John? 자, John이라는 사람 나왔네요. father 나와 있죠. 이렇게 새로운 사람 나올 때마다 표시해 주는 거는 지칭 추론 문제에서는 필요합니다. 자, 우리 아빠가 asked the first young man he had hired. 첫 번째 남성에게 물어봤어. 얘가 뭐라 했어? 55달러입니다. 얘기했어. 각자 자기의 가치를 직접 말하도록 하는 그런 고용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상해, 조금. 자, 어쨌든 55달러라고 얘기를 해서 체크를 써서 줬어. 자, 마이클 나왔네요. What do I owe you, Michael? 자, 마이클한테 물어봤어. 그가 물어본 거니까 이거 father이죠. He asked the second young man who had worked the same number of hours as John. You owe me $75. 이 사람은 75달러라고 얘기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 Again, 다시 한번 놀랐다. 아직 놀란 적 없으니까 B 나오면 안 되죠. C 볼게요. That then looked at the 3 young men. 3명을 다 쳐다봤대. 라고 하기엔 아직 풀려야 될 것들이 좀 있죠. D 먼저 가야겠다, 그럼. With a look of surprise. 약간 놀라서 my dad asked quietly. 조용히 물어봤어. How do you figure that, Michael? 왜 너는 75달러라고 계산을 했니? Oh, I charge from the time I get into my car to drive to the job site. 차에 타서 일터로 가서 until the time I get back home. 집에 오는 시간까지를 다 계산한다. 시급을 되게 넓게 보는 거죠. Plus gas mileage. 가스 마일리지 뿐만 아니라 meal allowance. 식비까지 전부 다 계산해서 $75다. Meal allowance even if we provide the meals.
우리가 제공하는데도 그래도 식비를 줘야 된다 이거죠. Yup, replied Michael. I see, said my dad. 그렇구나. Writing him a check for $75. 그래서 줬대요. He required. 누가 요구한 거야 이거? 마이클이 요구한 거죠. 그러면 얘는 정답 이겠다. 그쵸? And what about you, Nathan? 나 Nathan 나왔네요. 물어봤어. 했더니 얘는 뭐래? $38. 얘는 $38래.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 하고 50 cents. 38.5네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놀라서 물어본 거야. 너는 왜 또 $38냐? How did you arrive at that figure? 왜 너는 그렇게 계산을 했니? 물어봐서 얘가 또 대답을 한 거지. The third young man, like the other two, had been hired for the same job and had put in equal time. 얘네는 동일한 시간을 일했고 동일한 양의 일을 했는데 이렇게 부르는 값이 다 달랐던 거야. 뭐라 대답했냐면, Well, said Nathan, I didn't charge you for the lunch break. 점심값은 이제 제가 청구하지 않았어요. 왜? Since your wife prepared and served lunch. 사모님께서 점심을 해주셨으니까. I didn't have gas expenses since I came with my buddies. 가스비도 난 안 들었어. So the actual number of hours worked brings my pay to $38.50.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일한 그 시간을 계산했을 때 38.5달러가 나온다. 그래서 그렇게 준 거죠. 하고 다 주고 나서 셋을 쳐다보면서 Stricken silent by my father's actions, all of whom were a bit bewildered. bewildered 하면 당황하는 거예요. By the differing amounts on their individual check. 같이 일했는데 받은 돈이 수표에 적힌 돈이 다 달랐죠. 약간 당황했다 이런 거야. 하면서 아빠 뭐라 했냐면 I always pay a man his worth. 항상 그 사람에게 가치만큼의 돈을 준다. Where I come from, we call that equal pay for equal worth. 내가 온 지역에서 이걸 뭐라 하냐면 동일한 가치에 대한 동일한 지불이라고 한다. 라고 그가 benevolently, 인자하게 이 세 명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The values in a man create the value of a man. 사람 안에 있는 가치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 뭐 이런 띵언을 날려주시고 끝났어. 정답은 4번. 그 다음 다른 거 5번이었죠 아까. 내용 일치 볼까요? 농작물 수확을 위해 젊은이들 고용했다. 어디 나와 있어? Hire 3 young men to harvest crop. 나와 있죠. 1번. 2번 볼게요. 마이클은 존보다 더 많은 품삯을 요구했다. 자, 어디 나와 있어? You owe me $75, Michael said. 존은 얼마였어? 55였죠. 3번. 네이트는 점심 식사를 제공받지 못했다. 어디 나와 있냐면 자, Since your wife prepared and served lunch. 네이트는 이렇게 얘기했죠. 점심 먹었어. 먹었는데 점심 값을 청구를 안 했을 뿐. 4번. 젊은이들은 수표에 적힌 액수를 보고 약간 어리둥절했다. Bewildered by the differing amounts on their individual check. 나와 있고요. 5번. 마이클은 일터로 가는 시간을 품삯 계산에 포함했다. 어디 나와 있어? I charge from the time I get into my car to drive to the job site. 나와 있죠. 5번.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까지 풀면 끝이 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고1, 고2 때보다는 조금 더 빠른 호흡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해설을. 이 정도 속도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맞다라고 제가 느낀 거죠. 그리고 이 시험은 약간 어려웠는데 어려워야 할 유형들이 막 어려웠다기보다는 듣기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 좀 말이 안 되고 내용 일치나 이런 거에서 약간 fasting이라든가 bedridden이라든가 도표가 약간 시간을 소요하게 나왔다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워야 될 유형들이 어려워서 나오는 그런 평가원 느낌의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약간 좀 달랐다. 그 빈칸이나 이런 것도 조금 이제 에바 같은 문제들이 좀 있었고 문장 삽입은 나름 명쾌한 규칙들이 있었던 거는 같아요. 문장 삽입은 괜찮았는데 그 외의 문제들이 막 그렇게 좋았냐. 어휘도 완전 고난도였지만 변별을 잘 해냈다고 보기는 힘든 퀄리티였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유의미하게 수능까지 가져갈 만한 문항이 많았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3 여러분들이 틀린 거 위주로 보시고 막 내가 틀렸다고 해서 어휘를 틀렸거나 그런 거는 너무 큰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모르는 단어가 있었다면 그런 것들은 다 챙겨 가시는 게 맞지만 이 결과에 너무 집착해서 수능까지 갈 거다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은 연습 삼아 풀어보는 거니까
본 시험에서도 너무 큰 집착하지 않고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이제 3월 모의고사 전에 마지막으로 올릴 강의가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제가 또 3월 모의고사 해설을 또 고1, 고2, 고3 다 찍을 거예요. 찍어서 하나씩 천천히 업로드를 해볼 테니까 그 전까지 열심히 공부하셔서 그래도 마음에 드는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올게요. 안녕.